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자꾸 이게 서해안으로 그러니까요. 간첩들인지 중국 밀항인지 수상한 배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죠. 또 들어왔어요. 예. 서해안에 오늘 아침 8시 55분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충남 태안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고무보트가 발견돼서 해경과 군이 현장으로 나가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태안 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4일 오전 8시 55분쯤 태안군 근흥면 마도의 방파제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도는요, 방파제와 연육교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사진에 지금 보여드리는 배는요, 예.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55분쯤 태안군 소원면 의양리 해변에서 취업 목적으로 미입국한 중국인 8명이 사용한 레저보트가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이상한 게요. 지난번에도 이 사람들 자수해서 잡았잖아요. 그리고선 한다는 얘기가 우리 취업 목적으로 미입국한 겁니다. 그냥 얘기하면은 대공용이점 없는 걸로 종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고무보트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조사를 하고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북한 장비가 없네? 중국에 무슨 뭐 먹거리나 조금 있네? 대공용이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더 잘 아시지만은 무장 공비가 꼭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간첩들 같은 경우에 장비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 U+ 등 통신사들이 이미 통신망이 쫙 깔려 있고요. 인터넷 잘 돼 있습니다. 굳이 본인들이 무슨 예전처럼 뭐 난수표에다가 특수무전기에다가 이런 거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국내에서 다크웹 같은 걸로 해가지고 데이터 넘기면은 북한에서 다 서로 접선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꼭 보면은 배가 발견되면은 대공용이점이 없다 소리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서해든 동해든 공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지금 이번 부분에 대해서도 해경이 출동을 했고 군도 출동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조만간에 조금 한 2시간쯤 있으면 대공용이점 없는 것으로 판단이라는 보도가 나오겠지만은 저희는 그 부분에도 불구하고 매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오전 김여정이가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담화를 발표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담화 내용은 대북전단을 문재인 정권이 발송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법을 제정해서도 막아라.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네. 통일부가 즉각적으로 4시간 만에 반응을 내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우리 국민들도 매우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관련된 소식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김여정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 담화 이후 즉각적으로 4시간 만에 빠르기도 하다. 전단 살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사실상 김정은 지령에 즉각 반응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통일부의 여상기 대변인은 대북전단 관련 정부 입장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법률안은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김여정이가 문재인에게 요구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대북전단에 대해서 극도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법을 만들어서 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요구했지만 사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도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고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도 현격한 입장차를 가진 사안이어서 법률안을 만든다 해도 통과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김여정과 김정은의 지령을 받들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개헌일 뿐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곧 개헌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개헌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유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홍철기 부장께서 바로 보도해드린
매우 석연치 않은 고무보트 발견된 거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것이 두려워요.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탈북자를 회유를 해서 박상학 대표를 독침 암살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번 대북전단과 관련하여서도 태안에 도착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에 북한의 간첩들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간첩들이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북한 인권을 주로 다루는 대한민국의 자유인사들에 대해서 테러 행위를 가할까, 그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해도 문재인 정권은 지금처럼과 같이 대공용의점 없다,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태안이 지금 벌써 2번이나 뚫린 거니까 태안군에선 비상이나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뭐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가세로 태안 군수는 지금 한가하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뭐 내일도 어디 뭐 간다 그러고 오늘도 가세로요 이름이. 예 이러면 왜 그래? 민주당의 가세로인데 가세로? 예 가세로 어디로 가나 그 문제구만. 예? 예 이름이 좀 문제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가세로 태안 군수가 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무원들을 바닷가에 배치를 하든 경찰을 배치를 뭐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든 뭐 그 의경들을 뭐 해안가에 뭐 100m 하나씩 세우든 좀 이거는 문제를 좀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면 이 가세로 태안 군수가 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좀 가세로 군수가 좀 문제가 좀 많지 않나. 저는 이게 지금 예. 보면서 저는 좀 충격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부가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법률은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정부 입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그렇죠. 하게 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건 김여정 입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여정이 한마디 하면 바로 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금지법이. 지금 자유운운을 또 했었잖아요. 무슨 자유의 개인의 운운을- 자유, 네, 표현의 자유 운운하지 말라고 경고를 그러니까요. 했죠. 그래서 지금 이건 뭐냐면요. 자유금지법안이고요. 입법을 어디서 했냐. 정부안이 아니라 김여정이 입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이제는 한마디 하면은 정부에서 받아줬고 법을 만든다는 거죠. 4시간 만에. 그러니까 이제는 개헌만 되면요. 그 북한에서 발의하는 법이 국내에서 될 수 있는 근거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아니 지금 그리고 통일부 하는 짓을 보면 정말 혈압이 오르는 게, 앞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지금 통일부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것도 정부 입법안입니다. 그렇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 기업이 대한민국의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북한 주민과 접선했을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게끔 바꾸겠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간첩질하기 좋은 세상을 통일부가 앞장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통일부인지 북한의 통일선전부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또 서포터가 하나 있어요. 김홍걸이라고 있죠. 김대중 씨의 아들인 김홍걸이 페이스북에 또 바로 글을 올려서요. 대북전단에 대해서 김여정이 얘기한 거는 협박이 아니라 대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김홍걸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의 최측근인 김여정이 과연 대북전단 정도의 작은 일에 직접 나섰을까요? 아니, 지금 아까 박완석 부장이 소개해드렸잖아요. 대북전단은 북한 체제의 큰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직접 나선 건데요. 김홍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측은 코로나 위기로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나라 사정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먼저 노골적으로 남측의 교류 재개를 제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명은 협박이라기보다는 우리들에게 당신들이 성의를 보여주면 우리도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북측의 말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들이 우호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다는 숨은 메시지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야. 나 지금 예. 저또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야, 왜 이렇게 관대해? 북한에 저렇게 관대할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의 10분의 1이라도 좀 애국 세력에 좀 쏟아주세요. 뭐 우리한테는 뭐 아주 악질적으로 그렇게 씹어대는 사람이 뭐 북한이 저렇게 하는 거는 뭐 자기들 사정이 안 좋아서 체면상 저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자? 아니 지네 형이랑이나 사이나 좋게 지내지. 아, 그러니까, 그리고 지 아버지 어머니 유산 가지고 지 형이랑 법정 싸움하고 아니,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막말을 쏟아냈잖아요. 그러니까요. 망언을 쏟아내고.
아니 김여정을 바라보는 시선만 그냥 시선의 반만 좀 백선엽 장군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 여기 김홍걸이라는 사람은 저는 좀 불만이 많은 게 저 사람이 이제 벌써 한 20년 전에 한 30억이 넘는 돈을 뇌물수수했잖아요. 저 사람만 그랬습니까? 삼형제가 다 해서 그렇죠. 홍삼트리오라고 홍삼트리오가 불렸잖아요. 다 이제 무상급식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봐. 그때도 봐주기 판결이다. 추징금도 얼마 안 내고 실제 뇌물액보다 저 쥐꼬리만한 추징금과 벌금을 냈는데 저 남는 돈으로 그럼 좀 관대하게 저희 독립유공자들이나 좀 돕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아니 그리고요 협박이 아닌 대화라고 하는데요. 지금 언론 헤드라인이 이런 거예요. 뒷감당할 수 있나? 김여정이 바로 뒷감당할 수 있나? 이런 바에 들어갔는데 이게 협박이 아니고 대화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통일부가 떵떵거리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오는 말들이 아니 GP 때 총격 맞을 때 그 북한이 답변했습니까? 걔들이 무시했거든요. GP 때 총격 맞아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말도 못한 주제에 국민들한테는 왜 저러냐. 정말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금지를 하겠다? 처벌을 하겠다? 북한한테는 좀 잘하라고 하세요.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는 사람들이 지금 북한을 비호하면서 정작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법을 만들겠다고요? 그것도 김여정이 말한 지 4시간 만에? 가증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 새로 찍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 대북전단과 관련되어서 자유북한 운동연합 측에서는 오는 6월 25일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서 큰일 났네. 대북전단 100만 장을 발송한다고 하니까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한약재 중에서는요, 최고 지위를 차지하는 게 이 녹용이라고 한다면 녹용에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것이 동충하초와 바로 홍삼입니다. 기존 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홍삼과 사실 녹용이 사슴이 생장하기가 가장 최적지가 바로 아바이스크 농장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예로부터 자랑하던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파낙스, 만병통치라는 라틴어가 붙어있는 인삼의 생산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이 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인삼을 키우기가 매우 훌륭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금산 인삼 무척 유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삼보다 홍삼 같은 경우는요, 인삼을 쪄서 빨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홍삼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금산 홍삼과 아바이스크의 농장의 녹용이 만나서 퓨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구전 녹삼. 그것도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3박스 90개요, 90개. 이 90개를 24만 8천 원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진기한 기회인 게 무엇이냐면 지금 최초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한 수에서 최초로 한정 물량입니다. 1000박스가. 오직 신의 한 수만 제공을 하고 있고 정상가에서 무려 40%를 할인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처음 드시는 분들이 이번에 구전 녹삼을 시작을 하시고 3박스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박스는 내가 먹고 2박스는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분 같은 경우도 구전 녹삼 한 박스를 받으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디자인이 무척 이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선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고요. 1000박스 한정 판매, 구전 녹삼 3박스 90호에 24만 8천 원. 이것은 정말 놓치기 힘든 기회입니다. 구전 녹용 최초로 드디어 녹용과 홍삼을 모두 담은 구전 녹삼이 출시되었다라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 지금 바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주문하시면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3박스 해갖고 24만 8천 원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다가 요게 또 뭐냐 장바구니 아닙니까? 장바구니. 야. 이렇게 장바구니까지 신의 한 수 장바구니까지 드립니다. 여기도 그래서 장바구니가 힘내라 나오는군요. 대한민국, 힘내라 우리 가족. 장바구니까지 신의 한 수 장바구니까지 이렇게 드리니까요. 위에 들고 구전 다니면 녹삼이라고 써 있고. 구전 녹삼. 와, 태극기 있고 멋있네요. 요거까지 드려서 다 포함해서 24만 8천 원. 389-7777 지금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